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예측하고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가 말씀을 안 미리 좀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제가 미리 이런 부분들을 좀 공지를 해드려야 기자분들도 좀 미리 질문할 거를 좀 준비를 좀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늘 제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남희덕 부장님께서도 제가 출근하는데 전화 와서 오늘 기자회견을 뭘 하죠? 할 게 별로 없는데? 라고 하셔서 우리 홍보국에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한 열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줄여서 한 대여섯 가지로 좀 줄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중점 사항들은 우리 박정은 집행부가 이제 임원 구성이 완료되었고 회무를 이제 열심히 진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앞으로 31회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회원들이 가장 개원가에서 힘들어하는 구인 구직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원분들이 구인 구직하는 데 있어서의 구인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지만 구인 광고비가 엄청나게 부담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줄여주고 효율적으로 구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 내에서 TF팀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빠른 시일 내에 구인 사이트 활성화를 해서 회원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고 쉽게 구인하는 데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우리 31대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치무이사님하고 이민정 치무이사님이 이상원 집행부 때 치무이사 하시는 분이라서 지난주에 제가 면담을 했는데 사이트를 만드는데 한 1억 3천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렇게 돈 들어가는 걸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돈을 예산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이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도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회와는 제가 바깥으로 뛰어서 우리 구인구직 사이트에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제가 하겠습니다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도 절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부분은 좀 차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의료보험 진료비에 대한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비급여 자료제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뭉텅그려서 의료보험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를 다지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걸 다 주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년, 3년, 5년, 10년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까지를 생각해서 의료보험 진료비 현실화를 위해서 초석을 놓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뭐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11월 달에 우리 직원들 급여 명세서 제출, 그리고 또 방사선 교육 예전에는 한 번 받으면 안 해도 됐는데 2년마다 받게 되고, 또 방사선 검사를 무리하게 해서 우리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5대 법정 의무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 개원가에서 아주 대단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산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개원가에서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이게 보니까 치의과학연구원이라고 명칭을 이제 좀 바꾸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위원장에 김형용 교수님하고 신현석 위원장님 두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됐는데, 이분들과 일단 면담을 예정하고 있고요. 전체위원회 회의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조만간 개최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좀 다시적인 그런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년 대의원 총회 때까지 우리가 이번에 이번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관의 미비점,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도출된 선거관리 규정의 미비함, 이런 것들을 내년 대의원 총회 때 개정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상근 변호사님께 올해 안으로 정관 개정안을 다 초안을 마련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놨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로드맵은 올해 연말까지 정관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1월 달에는 우리 지부장님들께 공람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적어도 4월 총회 때까지는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초안을 다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회모하면서 가장 좀 절실하게 느낀 부분 중에 한 개가 소통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지부하고 소통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우리 임원분들이 지부 임원들과 단톡방을 배치를 해서 개설해서 모든 임원들이 지부 임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치과대학, 치과병원, 또 공중보건이 또 군진 지부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많은 회원분들이 협회 직원들의 친절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분들이 소통하는 이런 단톡방에 우리 담당 지원분들도 꼭 한 사람씩은 참여를 해서 직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분들하고도 다 면담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직원분들의 친절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분들은 또 이제 입장이 최대한 친절하게 하는데 또 그렇지 않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해서
이것부터가 좀 더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리 좋은 사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참여율이 높아서 이 무용지물이 되면 아무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한 1억 3천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사이트를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상원 지평구에서.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런 방법들은 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면 그 돈을 그냥 날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우리는 가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TF팀을 구성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큰 줄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우리 홈페이지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치위신보의 인터넷 쓰잖아요. 거기에를 우리가 도인구지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위신보 인터넷판과 정보통신이사, 그 다음에 공보이사, 치무이사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아마 이번 주 내로 모임 계획을 이제 만들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물론 이제 치과의사협회나 암성사협회에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되겠지만 사이트 개설하는 데에는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거의 안 쓰는 방향으로 해서 실적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지금 사실은 덴탈잡이라는 사이트가 가장 구인 광고를 했을 때 비용도 많이 들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리 사이트가 좀 활성화되면 일단은 그 덴탈잡의 광고료도 좀 인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단기적인 우리 전략입니다. 이건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되었습니까? 두 번째 정관 개정안에 대한 거는 정관 개정안은 우리가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이번 선거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협회장이 사퇴를 했을 때 협회장만 사퇴를 하는 거냐 아니면 선출직도 이 사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도 뭐 의견들은 다 각양각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안으로 하지 않고 복수의 안으로 해서 지부장님들과 또 뭐 위원회 특위 이런 데에서 의논을 거쳐서 단일 안을 협회 대연총회에 상정할 예정이고 사단법인 가운데 가장 협회 정관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변호사협회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우리 상근 변호사님께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의료단체 의협이나 한의협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의협 같은 경우는 협회장이 사퇴하는 이런 사태를 여러 번 겪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단체의 상황을 또 좀 들여다보고 우리 협회에 맞는 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결선을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1차 투표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견도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 틀로 해서 정관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또 무산되는 거는 방지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어서 이번에는 큰 틀로만 일단은 강의하고 뭐 또 협회장만 뽑는 걸로 가느냐 1+3냐 아니면 1+1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선제 준비원을 할 때도
많이 논의되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큰 틀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게 되고 협회장을 뽑는 그런 방식의 문제는 좀 다음 기회에 여지를 둬야 되지 않나.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는 이게 통과되기가 더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논란이 됐던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원 개정안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국립지역연구원의 어떤 장소는 지금 부산에서도 심포지움을 해서 제가 여기 참석한 바가 있고, 광주 코덱스 참석에서도 광주 지역의 여론이 광주 유치를 열망하는 그런 거를 제가 몸소 느끼고 왔고, 또 다다음 주인가요? 대구에서도 대구 유치에 대한 그런 또 심포지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소에도 참석해서 대구 민심도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회장으로서 특정 지역에 대한 그 의견은 제가 필요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어떤 법적으로 이 설치안이 통과되는 거에 집중을 할 거고, 제가 특정 지역의 편을 들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어느 분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 이 장소를 먼저 결정을 해서 밀어붙이는 거가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었는데, 좀 더 관계자분들하고 논의를 해보고, 깊이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깊이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되셨죠? 네. 또 다른 매체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구의보 남지성 기자입니다. 완성을 한 상황이긴 한데 기자 여러분께는 공개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분장된 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 약간의 변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무임소 이사가 두 분이 계셨죠. 부회장도 무임소로 업무 분장이 되지 않는 부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않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 안 하는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타스크포스 먼저 하시고. 임원이 구성이 되고 나서 또는 임시대의원 총회 이후에는 제가 우리 장주환 부회장님의 선물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없었고, 그 이후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의 지금 임원이 사퇴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임원이든 부회장이든 사퇴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회무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사 22명이라는 거는 각 대학별로 2명씩 이사를 선임하는 거가 학교 안배로서는 황금 비율이 되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특성상 그렇게 되질 못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4분 이사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희대 3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북대, 전북대, 그 다음에 우리 모교인 부산대, 그 다음에 조선대, 이 4개 학교는 이사 한 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퇴를 하니, 이사 한 분 있는 동창회에서 사퇴했으니 우리 대학을 한 명을 더 넣어달라는 요구가 사실은 강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사퇴하는 바람에 학교 안배를 신경 써서 임원을 인선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큰 저로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분 사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선하는 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회장님 뭐 사퇴 종용 내지는 어떤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돌려 말하지 않고 딱 공개하겠습니다. 장재환 부회장님을 지난주 화요일에 저녁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제안을 할까 말까를 많이 망설였는데, 말씀드린다라고 하고, 전제하고, 그거는 뭐,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한 달간 장재환 부회장과 제가 회부를 같이 했잖아요. 해보니 회무 컨셉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게 되면은 서로가 갈등이 일어날 게 명약관화하니 좀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시는 거가 회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가 회무하면서 지금까지는 별 다른 감정이나 이런 게 생긴 게 없는데, 말하자면 회무 끝날 때쯤 되면 굉장히 서로가 말하자면 원수가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했는데, 뭐 지금까지 답이 없는 걸로 봐서 좀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래서 같이 안고 그런 거를 제가 미리 말을 했고, 저는 명분 쌓기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이 없는 걸로 봐서 별로 거기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해서 우리 일부 지부장님들을 비롯해서 비대위가 구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 협회가 이사회 때 통과된 비대위는 비급여 대책위원회고, 지부장님들이 구성한 거는 그야말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성격인지를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 지금 오늘 2시에 복지부 관계자들하고 우리 의료단체 대표분들하고 과태료 부분에 대한 회의를 오늘 강남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시죠? 네. 그래서 우리 강춘기 부회장님 참석 예정인데, 4시. 4시인가요? 네. 그래서 지부장님들이 구성한 비대위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이 과태료에 대한 행정소송을 다 같이 함께 진행하자라고 하는 위원회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협회가 할 수도 있는 건 아니지만, 지부장님들이 이런 위원회 구성해서 행정소송을 하거나 이런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가 협회 회무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런 행동을 보여지고요. 그래서 또 뭐 이런 거를 진행할 때 협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되셨나요? 시간은
현실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얼마 전에도 서초구청에서인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이런 그 문의가 우리 협회로 왔었었는데 갈수록 우리 감염 방지에 대한 이런 그 기대치도 높아지고 행정적으로 규제도 많기 때문에 우리 그 기본적인 치과 진료의 원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가 인상은 예전에 의료보험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산정이 된 그 기준으로 매년 뭐 2% 내외로 이렇게 오르내리고 뭐 협상이 무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출발한 의료보험 수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그런 어떤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치과계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여정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전체 의료보험 파이에서 의과와 한의과, 약사의 이 어떤 파이를 갈라먹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이게 만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비급여에서 보상받는 의료보험 급여화 문제는 지금이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 방지에 대한 원가 상승,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된 수가의 어떤 출발선에서 잘못된 수가, 그리고 지금은 우리 치과의사들이 전문의가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책정할 당시에는 전문의라는 과정을 반영하지 않은 수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리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외국의 사례들을 자료들을 종합해서 비급여에서 보상받는 의료보험 수가 비용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이미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년 안에 승부를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화되지 못한 의료급여 수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 그 보험국의 직원부터 좀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국장님 밑에 의료보험국의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너무나 물론 우리 망영아 상점 부회장님 계시고 보험이사도 2분이 계시지만 의료보험 급여와 현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자원들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폭 증원을 해서 1, 2년 만에 승부를 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의료보험 수가와 열악한지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예상되는 항목을 질문하셨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근관치료비나 치주치료, 발치료 이런 거는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30년을 병원을 했지만 우리 치과 개원가에서 환자가 없어서 어렵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치주 환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환자들은. 그러나 이 수가 자체가 현실화되지 않으니 막말로 하면 그 시간에 그냥 그거 안 하고 노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우리 치과의사들도 손해고 환자들도 치주 치료에 대해서 권유받거나 하지 않으니 공황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그 치아를 조기에 치료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을 발치하게 되어서 의료비가 증가되니 국가 예산도 더 많이 소요가 되는 이런 구조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주 치료는 행위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의료보험 진료비가 책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의료보험 수가를 올리는 거가 치과의사들만의 어떤 수익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큰 그림을 대화는 못해 어필해서 또 그 외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마련하는 방안들이 지구를 지원하고 정책연구원을 이용하고 해서 온갖 비밀 병기들을 마련해서 국회도 가고 복지부도 가고 심평원도 가고 보험공단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또 다른 매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정책연구원 이 부분들도 이번 국회 올해 연말까지 만약에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대선 공약으로 묻어가야 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12월이 국립치약연구원의 어떤 승패가 갈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기를 넘기면 대선 정책기획단으로 묻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가장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우리 치과계의 화두는 임플란트 보험 확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어떻게 잘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임플란트 보험이 지금은 65세에 2개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4개로 확대하는 방법 그리고 뭐 더 여력이 있으면 4개 확대에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방법 아니면 4개의 가장 좋은 거는 4개를 하되 평생 4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비용 산출도 우리 치약연구원에서 정책연구원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4개를 확대했을 때 한 5천에서 6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4개를 하되 모든 연령층에서 하게끔 했을 때는 한 1조 원 정도 좀 넘는 비용이 되는 걸로 제가 얼핏 봤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대선 캠프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결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치과의사에게도 혜택이 있는 거고 국민들에게도 옛날 임플란트 연령을 하향한다는 거는 구강질환이라는 거는 미리 예방하는 거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65세 이상, 뭐 60세 이상 좀 더 나빠졌을 때보다는 젊었을 때 임플란트를 해서 조기에 여러 가지 인저치들이 상실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넓게 봤을 때는 그게 의료비 지출이 더 감소되는 탁상행정, 지나친 탁상행정 내지는 치과의사들을 괴롭히는 이런 행정 절차